오늘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것도 성범죄라기보다는 사실은 살인사건이지만 관련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 세모녀 살인사건 한번 이것저것 관련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은 이제 신상 정보가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김태현 만 25세라고 합니다. 군대 전역하고 특별히 직업이 없이 이제 PC방 알바 같은 거 했던 것 같은데 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롤이라는 게임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여성분이랑 만나서 이제 롤이라는 게임 상에서 180판 정도 이제 듀오를 같이 한 사이 정도라고 해요. 뭐 일각에는 사귀는 사이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피해자가 더 이상 너랑 같이 게임을 하고 싶지 않다,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니까 원한을 가지고 스토킹을 해왔고 결국 이 사건 범행이 이루게 됐다고 하는데, 롤이란 게임을 잘하는 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예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임이에요. 좀 제일 잘 나가는 게임이기도 하고, 이 게임은 5대5로 서로 싸우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미리 편을 먹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2명이서. 그러면 5대5로 싸워야 되니까 2명이 같이 편을 미리 먹고 있으면 3명이 랜덤하게 우리 편이 되고요. 랜덤하게 나오는 5명이 와서 5대5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편끼리 음성으로 마이크로 서로 얘기를 하면 엄청 유리해지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아무래도 타자로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원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서 서로 편을 먹고 마이크로 서로를 얘기를 하면서 같이 게임을 하는 거를 듀오라고 해요. 180판 정도 했다는 건 엄청 많이 한 거거든요. 아마 서로 알아온 지는 꽤 오래됐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뭐 사귀는 사이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아마 실제로 만난 횟수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아는 지인이자 친구인 거죠. 근데 이거 이제부터는 뭐 제 생각인데 아마 그 남자는 이 피해 여성분하고 진짜 180게임 이상, 180게임이라는 거는요, 1시간, 한 번 게임 하는데 짧으면 한 20분, 길면 1시간씩 게임을 하기 때문에 30분만 잡아도 어디에요. 엄청 오랜 시간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게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게임 친구 이상의 사이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이상의 사이를 원했던 것 같고, 여성분은 뭐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온라인상에서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거고. 그래서 일정 시점에 부담감을 느낀 여성분이 이제 게임하는 것도 거부했던 것 같고, 서로 연락처를 알았으면 이제 연락하는 것도 뭐 차단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원한을 가지고 일단 스토킹을 시작했고, 나중엔 결국 살인이라는 이 극악무도한 범죄에 이르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저는 게임을 얼마나 잘하냐. 롤은 랭크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골드, 뭐 브론즈, 실버. 저는 당당하게 브론즈 랭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론즈는 뭐냐? 동이란 뜻이죠. 동메달. 뭐 금운동 중에 동메달이면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그 집을 찾아가게 됐느냐? 택배 사진이 우연히 SNS 같은 데 올라왔나봐요. 그래서 그 사진에서 아파트가 어딘지를 알아낸 것 같고, 그 아파트를 이잡듯이 뒤졌다고 결국에는 동호수를 알아내게 되었고, 택배 기사로 가정해서 집에 침입한 이후에 당시 집에 있던 여동생을 먼저 오후에 살해하고, 몇 시간 뒤에 어머니 귀가하니까 어머니도 살해하고, 마지막으로 피해자까지, 귀가한 피해자까지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범인은 피해자 집에서 이 시체들과 뭐 동거하다시피 하면서 지냈고, 심지어 뭐 술과 음식까지 꺼내 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연락이 두절이 되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는 걸 이상히 여겼던 지인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은 이 사건의 전말이 다 밝혀지게 되었고요. 이때 그 범인 김태현은 자해 시도를 했다고 해요. 이후에는 치료를 받아서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이 정도가 지금까지 밝혀진 세모녀 살인사건의 끔찍한 그 전말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김태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소송 전략이라고도 하고요. 지금 살해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마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증거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있어서
증거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해서 가중처벌됩니다. 본인이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고. 잠깐 사이드로 세서 그러면 과연 이 사건에,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의 변호인 누가 맡게 되느냐. 유명해지고 싶거나 이렇게 언론에 나쁜 쪽으로라도 이름을 오르내리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높은 확률로 모두가 변호를 거부해서 국선 변호사가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선 변호사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국선 변호사는 거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변호인이 없으면 아예 재판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변호를 해야 되고, 보통 이제 국선 변호인들이 이런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김태현 입장에서 형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작전을 택할 것인가. 첫 번째는 아마 심신미약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제정신이 아니고 평상시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온전히 내 책임이 아니고 이건 병의 책임이다. 블라블라. 예전에는 이 전략이 좀 통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통하죠. 두 번째는 또 살인사건에 많이 얘기하는 건데 우발적 범행이라는 거예요. 미리 계획한 게 아니라 순간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진지한 반성입니다. 본인이 정말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건데,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라 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앞서 김태현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소송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하나 한번 제가 검사의 입장에서 깨볼게요. 첫 번째는 심신미약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로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형량을 낮춰서 받아야 될 정도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정말로 이런 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추세인데다가 일상생활을 잘해왔단 말이에요. 특히 심지어 이 사건 전날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롤게임은 검색이 되거든요. 뻔뻔하게 그냥 게임을 잘 했더라고요. 롤이라는 게임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어쨌든 그 롤이란 게임을 열심히 할 정도의 그 정신 상태인데 갑자기 정신이 획가닥해서 사람을 죽였다?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마 알바 같은 최소한의 경제활동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알바를 했던 사장 이야기에 따르면 뭐 성실하고 뭐 평범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심신미약 주장은 안 통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건데, 누가 우발적으로 오후부터 밤 10시에 거쳐가지고 사람을 3명을 죽이나요? 말이 안 되죠. 제일 처음 죽인 동생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꼭 굳이 선회해주면 인정해줄 수도 있으나, 그 이후에 한 명 한 명, 특히 자기가 주 타겟으로 삼고 있는 피해 여성을 죽일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봐서 이거는 아주 계획된 범행이고요.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지 검색까지 했다고 그러거든요. 누가 봐도 철저한 계획적 범행이죠. 제가 보기에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도 안 통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진지한 반성인데, 진짜로 반성하는 사람들은요,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를 하죠. 이렇게 범행 현장에 남아서 술 마시고 음식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진지한 반성도 이미 피해자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나서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도 보상을 할 수가 없고 진지한 사과를 할 수도 없어요. 가족이 다 죽었기 때문에 가족한테 보상할 수도 없어요. 이 건은 진지한 반성의 반자도 꺼내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 나올 수 있는 최대 무기징역을 예상해 봅니다. 김태현이 채팅창에서 택배 상자 사진을 보고 집 주소를 파악했다고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아요. 이 사건도 결국에는 집으로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범행이 일어났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찾을 수 없었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개인정보, 신상정보의 노출로 인해서 이런 최악의 결과까지 이르게 된 거니까 우리는 한번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가장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죠. 게임상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리지 마라. 왜냐, 이건 현실적인 얘기인데, 아니 저도 물론 게이머인데
온라인에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진짜 롤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저는 아주 착하게 게임을 하는 게이머인데, 아주 정상적으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만나면 참 짜증도 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더라도 채팅 같은 거 보면 정말로 반인륜적인 폐륜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는 이상한 사람, 이성을 만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을 만나는 패턴들 있잖아요. 뭐 소개팅이나 미팅으로 이렇게 소개를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현재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든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필터링이 돼요, 사람이. 최소한의 검증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지. 하지만 게임상에서는 그걸 걸러낼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도 많지만 이상한 사람도 많다. 그래서 웬만하면 게임을 통해서 이성을 만나지 말라. 심지어 설령 괜찮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래도 게임상으로 만난 커플들은 맨날 게임만 합니다. SNS가 인생의 낭비라면 게임은 인생의 블랙홀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게임에 몰두했던 시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블랙홀처럼 뻥 뚫려 있어요. 첫 번째 교훈, 게임으로 이성을 만나지 마라. 두 번째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라는 거죠. 택배박스 받아서 버릴 때 꼭 택배박스에 있는 내 전화번호, 연락처, 주소를 찢어서 버리는 것. 아주 단순한 버릇인데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생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온라인 활동을 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하다 보면 고르게 돼 있죠. 필수 동의사항도 있고 선택 동의가 있는데, 선택적 동의사항은 대부분 내 개인정보를 제3자한테 넘겨도 좋다라는 동의예요. 이런 거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필수 동의사항 외에는 선택사항을 배제해주는 것도 버릇을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법적인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박이라든지 온라인 뭐 불법 도박 많죠. 아니면 스포츠 토토라든지, 아니면 불법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내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야 자연스럽게 뭐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런 게 노출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확보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불법적인 곳에다 그것을 팝니다. 돈 주고 팔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합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그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죠. 그래서 불법적인 곳과 거래를 하지 말아달라 라는 것이 마지막 오늘의 교훈 되겠습니다.